다음은 8의 4절 RL 병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RL, RC, 또 RLC 직렬 회로입니다. 직렬 회로의 특성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그 소자의 저항이나 코일이나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R, 그 다음에 리액턴스 JXL, 또 JXC, 코일과 콘덴서의 리액턴스 저항값, 거기에다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각 소재에 걸리는 그 전압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전압의 그 전체 전압은 각 그 소재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지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그 반대죠. 그래서 전류가 다르고 전압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R과 L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전압, 인가되는 전압이 같게 걸리는 거예요. 병렬 회로는 전압이 같게 걸리고, 여기에 코일의 저항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페이저를 표현할 때는 R 그대로 쓰고, L인 경우에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J, XL 혹은 J, 오메가 L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체 전류 I는 IR,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되겠죠. 키르요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 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IR과 IL을 각각 이제 계산을 해보면 IR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가되는 전류 전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IR과 IL로. 따라서 IR,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고 그 저항은 R이니까 R분의 V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 XL 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보면 V를 빼내면 R분의 1 마이너스 J, XL을 우리가 오메가 L로 표현해도 되겠죠. 오메가 L분의 1 하고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라고 표현하면 V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 여기서 V는 결국 어, 어, V는 그 I를 표현해야 되겠죠. I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I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크기를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게 IR과 IL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면 다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다음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이제 각각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저항에 걸리는 그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이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J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페이저를 표현해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은 플러스 X축 방향이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J 방향. 왜냐면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지 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이게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렬 회로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직렬 회로의 RL 직렬 회로인 경우는 VL, VR이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각 그 브랜치에 다르기 때문에
돼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크기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되겠죠. I는 IR 제곱 플러스 IL 제곱. 근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R분의 V 제곱 오메가 L 마이너스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를 빼내면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됩니다. 즉 전체 전류는 그 전압분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임피던스가 되니까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렬과 직렬의 차이를 잘 보면 오메가 C분의 1 우리가 했던 부분은 오메가 L을 C를 L로 바꿔주면 병렬 회로가 되고 R은 R분의 1로 바뀐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전체 전류의 합은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보면 임피던스는 이것처럼 이 부분이 임피던스가 되니까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임피던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 단위가 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L 병렬 회로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RL 병렬 회로인 경우에 그 사사분면에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IR이고 여기에 바로 전체 전압이 연결되죠. 그 전압도 이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전압. 왜냐면 그 IR은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되죠. 흐르는 그 전체 인가되는 전압.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위상을 90도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V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전체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타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전체 전류 I와 V는 세타만큼 위상차가 있어요. 그래서 RL 병렬 회로를 하더라도 V가 I보다 세타만큼 앞서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RL 직렬 회로든 RL 병렬 회로든 항상 전체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도성 회로가 되는 거죠. 유도성 회로가. 병렬 회로든 RL 직렬이든 RL 병렬이든. 그리고 세타는 여기서 요게 크기가 IR이고 이게 IL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IR분의 IL이기 때문에 세타는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아크 탄젠트 IR분의 IL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R분의 1이고 이거는 J 오메가 L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R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RL 병렬 회로에 대한 그 크기, 전압 크기,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타는 이쪽이 우리가 이제 IR이고 이게 IL이죠. 그래서 IR은 R분의 V가 되고 그리고 IL은 J 오메가 그러니까 J 오메가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가 되죠. 그래서 크기만 이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세타고 이게 전류가 되죠.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크기로 보면 IR분의 이게 IR분의 IL이 되죠. 그래서 IR분의 IL.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해보면 R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탄젠트 마이너스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루트는 RL 그러니까 RL 병렬회로의 위상이죠. RL 병렬회로. 네. RL 직렬회로는 어떻게 됐어요? RL 직렬회로인 경우 세타는 직렬회로인 경우에는 RL 직렬회로인 경우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R분의 1을 R로 하게 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또 우리 책 있는 대로 분의 XL, 이게 XL이죠. XL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우리가 위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RL 직렬회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대비가 되는 것을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RL 직렬회로인 경우 페이저들을 그려보면 RL 직렬회로인 경우는 페이저들을 그려보면 이쪽에 그 VR이 있었고 전압이 있고 VL이 있었죠. VL.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세타가 있고 전체 전압 V가 됐죠. 물론 이쪽에 이제 전류 I가 흘렀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는 같고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합의됐고, 그죠? 그다음에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R이고 이게 XL이니까 XL이니까. 근데 이제 RL 병렬회로는 이게 1사분면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4사분면으로 가죠. 여기에 R이 있고 이게 IL이죠. I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세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체 전류 I는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저항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지만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뭐가 동일하냐면 전압은 동일하죠. 직렬 회로인 경우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와 VR이 동일상이었고 병렬인 경우에는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준 페이서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체 전압이 동일한 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그 저항 가지에 흐르는 전류 IR 제곱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I 제곱 IL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타는 이 부분의 전류분의 이 부분의 전류니까 아크 탄젠트 IR분의 IL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아크 탄젠트 IL분의 그 XL이죠. 오메가 L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현해서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압은 여기 있을 때 전류는 X축에 있으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섰고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X축에 지금 전압이 있고 전류는 이쪽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타만큼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그 위상값, 전압이 전류를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에서 오메가 L분의 마이너스 R로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이것이 이제 직류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RL 병렬 회로를 이제 간추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L 병렬 회로에서 소자에 걸린 전압은 동일하다. 병렬 회로니까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병렬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같은 저항 소자죠, 그죠? 이렇게 회로에서 여기에 전류 I가 이렇게 흘러와서 R1, R2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다. 그러면 이 접점에서 키르이오프 전류 법칙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되죠. 그냥 전류를 더해주면 됩니다. 같은 저항, 같은 소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항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실험할 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혼란을 가지면 안 되죠. 여기가 I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R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이다.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IL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IR 제곱 IL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실험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항과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전류계를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체 전류의 합과 같다. 접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저 합이라는 거죠. 페이저 합. 저희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 있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X축에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더해주려면 페이저 합으로 더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I는 IR과 IL의 페이저 합과 같다. 그대로 이제 합이 아니라 페이저 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병렬의 기준 페이저는 인과전압과 같다. 기준 페이저는 이 부분이죠. IR과 같은 거. 인과전압과 같은 페이저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준 페이저로 우리가 써주지. 그죠? RL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기준 페이저가 전류가 됐죠. 그 다음에 RL 병렬 회로에서 L에 흐르는 전류는 R에 흐르는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뒤처진다. 그 뒤처지는 얘기는 이유는 우리가 알았죠. 왜냐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은 R분의 V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J 오메가 L분의 V가 돼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V가 되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곱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보면 이쪽에 IR이 있었고 IL은 이쪽에 있었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가 되니까 결국 90도 이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보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90도 이상이 느린 거죠. 그 다음에 RL 병렬 회로에서 총 전류와 인과 전압은 세타만큼 위상차가 생긴다. 그렇죠. 세타만큼 위상차 생겼죠. 그리고 RL 병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인과 전압 V와 총 전류 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임피던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다만 이제 그것의 크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두 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RL 병렬 회로에서 R이 155, XL이 65면 인과전압 300V일 때 전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회로에서 여기에 R이 155mm 이렇게 있고 여기 코일이 있는데 이 XL이 65mm라는 거죠. 65. XL이. 이랬을 때 인과전 양쪽에 300V가 이렇게 가해진다는 거죠. 300V.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흐르는 전류 IR과 여기 흐르는 전류 IL은 간단히 계산이 되죠. 300V가 인가가 되니까 같은 병렬 회로니까 같은 전압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300으로 각각 300을 150으로 나눠주면 IR에 흐르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 합이다. 요 식을 기억을 해놔야 되죠. 반드시 그것이 아니고 IR 더하기 IC가 아니라는 거죠. 페이즈 합이기 때문에 저항 같은 소자에 있는 코일과 코일이 있다든가 콘덴서와 콘덴서만 있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위상이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2제곱 더하기 5제곱 루트를 씌우면 바로 5.39A 이것이 RL 병렬 회로에서 각각 흐르는 전류다 이거죠.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여기 보면 R이 25ohm이고 오메가 L이 3분의 100ohm입니다. XL 값을 준 거죠. 여기서. 아까는 이제 뭐 똑같이 준 건데 XL이 같은 값이죠. XL이나 오메가 L이나 같은 값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값입니다. 100V로 인가했을 때 전류의 크기와 위상치를 구하라. 크기는 방금 했던 것처럼 IR은 4A 나눠주면 IL은 3A. 그러면 전체 전류는 이것의 페이즈 합이니까 5A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IR이 3A, 4A가 이렇게 흐르고 IR이죠. 그 다음에 IL은 이쪽에 흐르는 거죠. 3A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그 두 전류의 합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5A가 흐르는 거죠. 5A. 이게 전체적으로 I가 되죠. 세타 값이 얼마냐? 이제 이것을 구하는 거죠. 이게 IR이고 IR분의 이게 IL이죠. 그래서 탄젠트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IR분의 IL이 되겠어요. 따라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세타죠. 아크 탄젠트 IR분의 IR이 얼마냐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4분의 IL IR분의 IL이죠. 그러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3. 이것이 IL이고 이게 IR이고 그래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RL 병렬 회로는 X축의 IR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축 즉 마이너스 J축의 IL이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에 IC가 흐르겠죠. 사실은 다음 섹션에서 나오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지만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I가 되고 이것의 합은 IR 제곱 더하기 IL 제곱이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병렬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RC 병렬회로는 RL 병렬회로와 마찬가지로 그 전압이 같고 그리고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I는 이꼬로 이 점에서 봤을 때 키르요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L 회로와 마찬가지로 R분의 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에 흐르는 전구는 콘덴서의 리액턴스가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C의 V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른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V는 1분의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가 되죠. 이렇게. 크기는 그 1분의 루트 R분의 1 제곱 오메가 C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IR은 원래대로 X축에 있지만 그 IC는 J 오메가 CV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J 오메가 C의 V가 되니까 플러스 J축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는 콘덴서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수로 표현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전류는 크게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합이 되고, 또 저항에 흐르는 전류 합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크기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에 IR이 존재하고 이게 IC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렇게 되고 이게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의 이 페이저의 기본 페이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전체 전압. 따라서 C인 경우에 그 RC 병렬 회로인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가는 겁니다. RL 우리가 직렬 회로인 경우에 RL 직렬 회로는 어떻게 페이저도 그랬었냐면 이 부분에 이제 전류가 있고 그때 전압은 이제 이쪽에 있었죠. 저항에 걸린 전압은. 그리고 이쪽에 콘덴서에 걸린 전압이 있어서 전체 전압은 세타만큼 전류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 있었죠. RC 직렬 회로인과는 이와 같은 형태였죠. 전체 전압은 현재 여기 있고 전체 전류는 여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가 있지만 RC 병렬 회로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전류는 여기 있고 전체 전압의 기준 페이저는 전류의 기준 페이저와 같기 때문에 세타만큼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 직렬이나 RC 병렬이나 마찬가지로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이상이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것이 IR이고 IC이기 때문에 세타는 아크 탄젠트 I R분의 IC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I R은 R분의 V고 세타는 J 오메가 C분의 V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 C분의 V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면 결국 세타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 오메가 CR이 됩니다. 오메가 C. 이게 그 RC 병렬 회로에서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예.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죠. 세타는 예. 우리가 RL 병렬 회로 또 RC 직렬 회로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RC 직렬 회로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RC 직렬 회로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VR이고 VL이죠. VL 이렇게 VC였죠. 그죠? C여서 전체 전압은 이쪽에 이제 전류가 있었고요. 전체 전압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RC 직렬은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오메가 CR분의 1 이렇게 됐죠. 세타는 RC 직렬이라는 경우 마이너스 오메가 CR분의 1 왜냐하면 VR분의 VC가 되기 때문에 VC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RI가 되고 이거는 XCI가 되는데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R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RC 병렬 회로인 경우는 방금 봤던 것처럼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RC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세타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CR분의 이렇게. 제가 혼란스럽지 않게 항상 병렬인 경우에는 전류 페이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C 병렬 회로의 간추림. RC 병렬 회로는 각 소재에 걸린 전압은 동일하다. 병렬 회로니까 동일한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R이 있고 여기가 C가 이렇게 있으니까 C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 I가 있고 전체 전류 IR이 있고 전체 전류 I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IC. 그래서 I는 IR과 IC의 페이즈 합이다. 즉 I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페이즈 합으로 시켜주면 되는 거다.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혼란이 같지만 I는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페이즈 합이다. 왜냐면 IR과 IC가 90도만큼 위상차가 생기죠. 예. 다음에 RC 병렬의 기준 페이저는 인가 전압이다. 그렇죠? 기준 페이저는 인가 전압이고. 그리고 이제 기준 페이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IR 페이저고, 여기에 전압도 같게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가 전압이 기준 페이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X축이 기준 페이저가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 기준 페이저가 되는 거죠.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되는 거고, 전압인 경우에는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이 되는 거고. RC 병렬 회로에서 C에 흐르는 전류 IC는 R에 흐르는 전류 IR보다 90도 이상이 앞선다. C는 이쪽에 흘렀죠. C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에 이것을 V로 나눠주니까 다시 쓰면 J 오메가 C의 V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J 오메가 C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J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하는데 플러스 J를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90도 방향으로 앞서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 전류는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위상차는 아크탄젠트 IR분의 IC다. 그래서 이것의 위상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IR이고 이게 IC가 되고 따라서 이게 세타가 되죠. 세타가 전체 전류 I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IR분의 IC가 되죠. IR분의 IC. 그 다음에 인가전압 V와 I를 이용해 다음 식으로 구한다. 이것은 당연히 Z는 I분의 V다.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 이제 예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RC 병렬 회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16쪽 8.16 예제 86 8의 16 즉 R의 값이 20옴이고
C가 21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C를 구하려면 오메가 C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오메가 C분의 1. 병렬 회로에 주파수 F가 있고 그 오메가를 주지 않고 주파수를 줬으니까 2파이 FC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2파이 FC 오메가 C 크기일 때 IR, IC, I를 구하라. 근데 결국 전압 V가 인가됐을 때 IR을 구하려면 IR은 R분의 V니까 한번 이거 간단하게 20분의 100 이렇게 하게 되면 5A가 이렇게 나오죠. IR은. 이제 IC를 구하려면 IC는 뭐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이렇게 되니까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 크기를 구하려면 J는 없애고 그럼 결국 오메가 CV가 되죠. 오메가 CV. 오메가를 주지 않고 주파수를 줬으니까 2파이 FC에 V를 곱해주게 되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2파이 FCV 계산을 해보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C 210 마이크로 페라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IC는 오메가 CV 혹은 2파이 FC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것처럼 8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IR은 5A, IC는 8A 이렇게 흐르는 거죠. IC는. 그럼 결국 전체 전류는 이거의 페이저압이니까 루트 IRG 제곱 더하기 IC 제곱이니까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9.43A다 전체 전류라는 거죠. 그리고 위상을 구하라. 위상은 이 부분이 IR을 구했고 이제 IC를 구했으니까 이 두 개의 페이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IR이고 이게 IC다.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IR분의 IC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58도다. 용량성이다. 왜 용량성이냐? RC 회로니까 용량성이다. 그래서 결국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치? 전류는 현재 전체 전류는 이쪽에 있고 전체 전압은 이쪽에 있으니까 앞서 있는 거죠. 세타도 많고. 예. 그래서 전류를 일단 계산하면 됩니다. 예. 다음 8의 17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8의 17 예제. 자, 여기서는 그림 8의 11과 같이 RC 병렬 회로에서 R이 50ohm이고 15ohm이고 XC가 25ohm. XC가 25ohm이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이미 결정된 거죠. 계산된 거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갖다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양단에 240V를 인가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위상을 구하라.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양단에 걸리는 전은 240V니까 IR을 구하고 IC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는 IR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죠. 네. I와 위상을 구하라. 여기서는 임피던스를 이제 먼저 구했네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고 임피던스를 구하면 우리가 나눠주면 전체 전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IR을 구하고 IR은 15분의 240 그러면 IR이 나오고 IC는 XC가 20이니까 20분의 24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한 거를 전체 전류 I는 페이지업 하니까 IR 제곱 더하기 IC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로 20A가 나오겠죠. 네.
다음에 그 세타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앞에서 이 예제 8의 16에서부터처럼 아크 탄젠트 IR분의 IC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세타는 그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세타는 아크 탄젠트 IR분의 IC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이었습니다. 오메가 CR.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XC를 구하기 위해 XC분의 1이죠, 이거는. XC는 얼마냐면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XC 분의 1로 하게 되면 바로 오메가 CR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XC를 구한 다음에 XC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20분의 15 이렇게 해도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워크 탄젠트 1분의 XC분의 R 이렇게 구한 거죠. 예. 다음 8의 18. 자, 요런 문제는 이제 자주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기사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직병렬회로죠. 직렬로 돼 있는 두 개의 그 R과 C가 직렬로 돼 있는 것이 병렬로 돼 있으니까 이럴 때 전류 I를 구하라. 그럼 사실은 I1을 구하고 I2를 구해서 합쳐주면 전체 I가 되겠죠.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가 되죠. 이럴 때는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복소수로. 그래서 그 I1은 이걸 이제 우리가 Z1이라고 하면 Z1이라고 그러고 Z2라고 하면 Z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이제 R1 이걸 R1이라면 R1 더하기 J 오메가 L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Z2는 콘덴서니까 R2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오메가 L을 계산해 보면 4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3옴 더하기 J 4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소수 형태를 표현하게 되면 복소수 형태를 표현하면 연산도 간단하죠. 우리가. 그래서 R3 더하기 J4 그 다음에 이 콘덴서는 그 3옴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 Z2는 이것이 이제 3옴이니까 그 4옴 마이너스 J XC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그래서 J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J3 XC가 3이니까 XC 즉 오메가 C분의 1이 3이니까 마이너스 J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단하죠. 그래서 전류 I1을 구할 때 I1 이거는 전류 I1은 Z1분의 V가 되니까 Z1은 3 더하기 J4분의 V가 전압이 100V죠. 100V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이거 복소수 연산하면 되겠죠. I2도 Z2분의 V 그래서 Z2가 4-J 3분의 100V 이렇게 해주면 각각 연산이 나오죠. 복소수로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직각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A 더하기 JB는 C 더하기 JD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A 더하기 C에 J에 B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복소수로 표현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복소수 연산에서
해주면 되죠. 복소수 연산의 크기. 이것을 우리가 전체 i라고 그러면 i는 루트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크기를, 복소수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그죠? 이쪽으로 a 더하기 c가 있고, 이쪽으로 b 더하기 d가 있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해주면 세타가 나오겠죠. 아크탄젠트를 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이 소자가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 각각에서, 이 크기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소수로 변환을 해서 복소수 연산을 해주면 간단하다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RC의 병렬회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RC와 RL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RC는 RC의 페이저들을 그려보면 그 IR 전류가 X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 같은 기본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J쪽으로 XC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성해보면 RC, RL 병렬이로까지 같이 그려보면 마이너스 J축에 IL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C가 더 크면, 만약에 IC가 IL보다 크기가 더 크다 그러면 합성 인덕턴스는, 코일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IC가 작고 IL이 더 크다. 그럼 이쪽이 더 큰 거지. 그럴 때 이런 형태가 되겠지. I가 되고, 세타가 안이 되고. 그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 IL, IR, IC의 위치가 우리가 이것이 이제, RL, RC, 병렬회로의 전압전류의 페이저도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RL, RC 직렬회로인 경우는 직렬회로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전류가 직렬이니까 같죠. 전류를 기본 페이저로 하고 그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이쪽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페이저. 그다음에 이쪽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이게 크면 이쪽에 전체 전압이 되고 이쪽이 크면 이쪽이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V를 RL 직렬회로의 RL 직렬회로의 V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는 VL이죠. VL을 L을 C로 바꾸면 병렬회로 형태가 되죠. V를 I로 바꾸고 C를 L로 바꾸고 IR은 그대로고 그래서 RC 병렬회로의 그 전압전류의 위상관계 또 페이저 이쪽을 살펴봤습니다.